불과 10년 전 서울 강남역이나 홍대, 이태원 거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거리는 대나처럼 환했습니다. 빈택시를 잡으려고 도로까지 뛰쳐나온 사람들, 식당마다 가득 찬 연기, 끊임없이 들려오던 위하여라는 건배사, 그리고 노래방에서 흘러나오던 찢어지는 노랫소리들.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1차는 삼겹살에 소주, 2차는 호프집에서 치킨에 맥주, 그리고 3차는 노래방이나 감자탕집으로 이어지는 그 코스. 이건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한국 직장인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의무이자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의 밤거리는 어떻습니까? 그 화려했던 불빛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꺼져가고 있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회식은 사라졌으며 맥주 가격은 오르는데 정작 그 맥주를 마셔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죠. 2차도, 불금도, 우리가 알던 그 뜨거운 밤의 풍경도 모두 증발해버렸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물론 불경기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주머니 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대한 지각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2차를 권하면 꼰대 취급을 받고 밤 10시면 신데렐라처럼 집으로 도망치는 사람들, 도대체 대한민국 밤거리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그 변화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변화는 바로 회식의 죽음입니다. 10년 전 금요일 저녁 6시 사무실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부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 던집니다. 오늘 회식 있는 거 다들 알지? 빠지는 사람 없디? 말이 좋아 질문이지 그건 거역할 수 없는 군대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퇴근 후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것이었고 조직의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천지개벽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무려 6명이 저녁 회식 대신 점심 회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저녁 회식 빈도는 불과 1년 사이에 42%나 급감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워라밸을 중시해서일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덕이었던 회식 강요가 이제는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건 문화가 바뀐 정도가 아니라 시대의 룰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과거 한국 유흥업 매출의 30%에서 40%를 책임지던 그 든든한 법인카드와 단체 회식 수요가 뿌리째 뽑혀 나간 겁니다. 부장님들은 이제 입을 닫습니다. 술 한잔 더 하러 갈까?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그 말을 뱉는 순간 꼰대로 낙인 찍히고 심하면 인사고과에 반영되거나 신고까지 당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두 번째 변화의 주역은 바로 새로운 소비 권력, 20대와 30대입니다. 요즘 20대 친구들에게 금요일 저녁에 뭐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전 같으면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가야죠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헬스장 가는데요? 집에서 넷플릭스 볼 건데요? 그냥 집에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이게 충격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게 압도적인 현실입니다. 실제로 20대 10명 중 7명이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 이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냉철한 가성비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일단 돈이 없습니다. 월세 내고 학자금 대출 갚고 생활비 쓰고 나면 지갑이 텅 빕니다. 그런데 생맥주 한 잔에 7,000원입니다. 20대 청년의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이 맥주 한 잔 마실 돈 7,000원이면 차라리 주식 한 주를 더 사거나 적금을 붓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간이 아깝다는 겁니다. 꽉 막힌 상사 눈치 보면서 억지로 소주잔 돌리고 영양가 없는 소리 듣는 그 시간에 차라리 온라인 강의를 하나 더 듣거나 자격증 공부를 해서 내 경쟁력을 높이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과거의 유흥비는 스트레스 해소 비용이었지만 지금 청년들에게 유흥비는 미래를 갉아먹는 낭비이자 다음날 카드 명세서를 보며 느껴야 할 죄책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2024년 20대 유흥업소 방문 빈도는 무려 45%나 줄어들었습니다. 줄인 게 아닙니다. 아예 끊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 결정타는 바로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를 가둬두었던 코로나의 유산입니다. 많은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희망 회로를 돌렸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마스크만 벗으면
사람들이 다시 예전처럼 쏟아져 나와서 술을 마실 거야. 하지만 그 기대는 처참하게 배신당했습니다. 손님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년 반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습관을 바꾸기에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학습했습니다. 집에서 편한 잠옷 입고 넷플릭스를 보는 게 얼마나 꿀맛인지,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때우는 게 얼마나 간편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굳이 싫은 사람들과 어울려 밖에서 술을 마시지 않아도 혼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방법을 깨달아 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굳이 나가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구나. 야간 외출이라는 습관 자체가 우리 뇌에서 삭제된 겁니다. 실제로 2019년과 2024년을 비교해보면 야간 유동 인구는 30% 이상 증발했고 유흥업소 방문 빈도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코로나 이후 보복 소비다 뭐다 하면서 야간 경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며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코로나는 유흥업의 수요를 잠시 일시 정지시킨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파괴해서 없애버렸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살인적인 물가입니다. 자, 메뉴판을 한번 펼쳐봅시다. 소주 한 병에 6,000원, 강남은 7,000원, 8,000원 하는 곳도 수두룩합니다. 생맥주 한 잔에 7,000원, 노래방 1시간 부르려면 2만원에서 3만원이 듭니다. 불과 1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분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식재료비 올랐죠? 인건비 올랐죠? 임대료는 미친 듯이 올랐으니 가격을 안 올리면 망하니까요.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경제학에는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쌀이나 휴지 같은 필수품은 가격이 올라도 어쩔 수 없이 사야 합니다. 이걸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하지만 술과 노래방은 어떻습니까? 이건 필수제가 아닙니다.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가격이 10% 오르면 수요는 20%, 30%씩 훅 줄어듭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외식업 전체 매출 하락률은 4.5% 정도인데 술집 매출은 9.2%나 폭락했습니다. 노래방은 8.3%가 빠졌고요. 밥은 먹어야 하니까 덜 줄이는데 술은 안 마시면 그만이니까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겁니다. 소주 한 병에 6,000원인 시대, 이제 서민의 술이라던 소주조차 서민이 마음 편히 마실 수 없는 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방 관광지에서도 기이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강릉, 속초, 제주도, 주말에 가보면 관광객들로 미어 터집니다. 그런데 거기 상인들은 하나같이 울상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매출이 안 나와요.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일까요? 강릉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유동 인구는 15%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 매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씁니다. 해변 산책하고 사진 찍고 예쁜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는 끝입니다. 식사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간단한 길거리 음식으로 때우고 저녁에 횟집 가서 술 마시는 유흥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2019년에 1인당 평균 15만원을 쓰고 갔던 관광객들이 2024년에는 8만원, 딱 반토막만큼만 쓰고 떠납니다. 여가와 소비가 완전히 분리된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몰려와도 그 지역 유흥업소에는 이 돈 한 푼 떨어지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 모든 상황에 바닥을 받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이 35%가 되고 2030년에는 40%에 육박할 예정입니다. 유흥업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여럿이 복작복작하게 부대끼며 노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은 단체 모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홈술 한잔 하면 그만이고 편의점에서 4캔에 만원 하는 맥주 사다가 유튜브 보면서 마시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요. 시끄럽고 비싼 호프집에 갈 이유가 하등 없는 겁니다. 지방은 상황이 더 처참합니다. 전국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목포, 군산, 포항 같은 도시들, 과거에는 밤거리가 화려했죠. 하지만 지금은 젊은이들이 다 떠나버려서 유흥업을 이용해줄 고객층 자체가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서울과 수도권은 괜찮을까요? 천만에요. 강남과 홍대 같은 핵심 상권조차 공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망하고 서울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망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 속에 갇힌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끝에는 잔혹한 통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전국에서 무려 8만 개의 유흥업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에서만 1년 사이에 1,300개의 술집이 지도에서 지워졌고, 전국의 노래방은 10년 새 2만 8천 개에서 1만 5천 개로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이렇게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뒷모습입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온 이들은 평균 6,300만 원이라는 빚더미를 안고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50대에서 60대, 은퇴 자금을 털어 마지막 희망으로 장사를 시작했던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들입니다. 이 나이에 빚을 안고 재기할 기회? 냉정하게 말해서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던 말이 있죠.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비싼 양주 대신 싼 소주를 마신다. 그래서 불황에는 소주 회사가 돈을 번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식마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이트질레의 소주 부문 영업이익이 15%나 급감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불황이 오면 소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소주마저도 끊어버리는 시대로 진입한 겁니다. 한때 대안으로 떠올랐던 코인 노래방은 어떨까요? 인건비 안 드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었지만 2024년 한 해 동안 700곳 이상이 폐업했습니다. 낮은 수익성, 기물 파손, 소음 민원. 결국 이것도 답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상은 단순한 불황의 한 단면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생활 방식, 소비 방식, 그리고 노는 방식이 DNA 수준에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차 갈까? 라는 말이 사라졌다는 건 단순히 술자리가 줄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던 집단주의적 유흥의 시대가 끝났다는 장엄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2030년이 되면 한국의 유흥업 규모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 것이라고요.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은 단 하나뿐입니다. 단순히 술만 파는 곳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거나 대체 불가능한 특별한 공간이거나 소비자가 굳이 지갑을 열고 찾아가야 할 확실한 이유가 있는 곳들만이 생존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저 거리에 불 꺼진 가게들처럼 우리의 밤문화는 어쩌면 이제 박물관이나 역사책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밤이 오시면 집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그리고 텅 빈 거리.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뉴노멀입니다. 여러분의 밤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시끌벅적한 술자리가 그리우신가요? 아니면 조용한 나만의 시간이 더 소중하신가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